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38번째 시간으로 신축편인데요. 일간 신금, 그리고 밀주론 신축 일주, 그 다음에 겨울생 신금은 또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하나씩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금 하면 대표적으로 보석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금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좀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금 일간 여성분들은 조금 공주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세상에 좀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간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마음을 갖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화려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때로는 아주 냉정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은데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행동하는 그런 호불호가 아주 분명하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어떤 도덕적인 선을 넘는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냉정하게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그런 결단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겉모습, 대체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미인들, 특히나 서구적인 미인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이쁘다고 이렇게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어때요? 큰 코 다치겠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겉과 속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고서 중 하나인 그럼 신금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일간 신금은 우리 고서 중 하나는 적천수에 이르기를 신금 연약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 그래서 신금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금은 가공되지 않는 그런 원석, 즉 바위덩어리나 쇳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미 신금은 가공 제된 데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도구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약하다고 표현한 게 아닌가. 하지만 신금 일간들일 때요, 정신력은 최고죠.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내면은 아주 굉장히 강직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모습하고 속마음이 좀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행상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어쨌든 이 불로 인해서 이렇게 가공 제련돼야 쓸모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금은 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종역성이라고 한다.
변하는 성질을 종역성이라고 한다. 그럼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이렇게 불에 의해서 재련되면 드디어 쓸모가 있는 그런 금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는 인, 이, 예, 지, 신 중에서 이에 해당되죠. 이, 오르리자. 그래서 오르리자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 의리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금일간들은 혁명가도 많고요. 또 어떤 그 투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명예, 의리를 아주 중요한 오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상으로는 신금은 주옥금이라고 했죠. 주옥금.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금일간에 특성으로는 우리가 이 일간들은 네 글자로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데는 예외한타다. 예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리하고 좀 신금일간들이 성향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주 보는 눈이 예리하다. 그 다음에 외라고 하는 것은 신금일간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유아적인 성향을 띠지만 내면은 아주 강직한 외유, 내강형이다. 그 다음에 신금일간들이 좀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완벽주의.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이렇게 타인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너무 자기 자신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또 상대방에도 그런 완벽주의자를 원하다 보니까 타인하고는 조금 불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서쪽이죠. 금서쪽. 그 다음에 색상은 금은 순수한 의미로 백색을 의미한다고 했죠. 백색. 그 다음에 신체 장기로는 금은 폐, 대장을 의미합니다. 폐, 대장.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금은 코, 우리 이목구비 중에서 코, 호흡기 계통을 말합니다. 호흡. 그래서 우리 호흡기 계통에 인한 질병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가래, 기침, 천식, 또 감기도 또 여기에 해당되겠죠. 요즘에는 그 감기 증상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환경에 의한 질병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폐병, 그 다음에 폐암, 또 대장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감기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 요즘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그 질병들이 아주 그 해년마다 좀 이렇게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 호흡기에 대한 질환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지구 환경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름도 병명도 알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균들이 우리 호흡기에 감염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때요? 좀 답답하더라도 뭐 일시적인 예방책으로 호흡 이제 뭐라고 하나, 이 마스크를 아마도 해야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금일간, 신금일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해드리고, 두 번째, 신축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차갑고 냉정한 그런 성향을 좀 나타내죠. 축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근면, 성실의 대명사죠. 그래서 신축일주는 대체적으로 어때요? 차갑고 냉정하긴 하지만은 근면 성실함에 끈기가 더해져서 이렇게 어떤 목적 달성을 꼭 이루고 마는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대기만성입니다. 하루아침 어떤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자기 꿈을 이루고 마는 그런 끈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축일지의 십성으로는 편인에 해당되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토생금에서 나를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전인인데 신축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음으로서 편인에 해당됩니다.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학문을 의미하고, 학문 중에서도 신비스러운 학문이죠. 그래서 종교, 사상, 철학, 또는 무속 공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속. 이렇게 좀 학문 중에서도 좀 신비스러운 그런 학문을 추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편인을 둔 사람들은 약간 4차원의 세계를 넘나들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편인을 둔 사람들은 아주 또 촉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편인 이렇게 철을 둔 사람들은 행동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설마 이 정도는 모르겠지 하지만 뭐라고 해요? 감각이라고 하나요? 느낌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와이프가 이렇게 사주 원국에 편인이 있다고 하면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바로 잘못하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촉, 즉 빙이라고 하거든요.
빙의가 들어있는데 좀 그게 이제 아주 그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주 원국의 편인이나 상관을 둔 사람들은 촉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친이죠. 모친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 번째 이성관계를 보면 일진을 배우자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모친이 자리하고 있으면 일단은 첫 번째 고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와이프 자리였대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부모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는 부부 관계가 좀 무정하다. 일단 배우자 자리에 모친이나 인성이나 식상이 있으면 부부 관계는 좀 소원합니다. 또 일지와 같은 그 비겁이 있어도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했죠. 물론 이제 일지가 그 길신이냐 아니면 흉신이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비겁이나 인성이나 식상을 두면 어쨌든 부부 관계는 좀 소원하다. 네 번째 12호 운성으로 신금이 축토를 보면 신축 그러면 일단 경을 봐야 되겠죠. 양간 경축은 경금은 가을이고 축은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계제는 후 병사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사묘, 경축은 묘지에 해당되고 묘는 양쪽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축은 양지에 해당된다. 양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요양하다. 기르다.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것은 그 유산 상속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양을 둔 사람들은 요양하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요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플 수 있고 또 기르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 유경계통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 아무래도 이렇게 교육이나 유경계통이나 활인업에 종사하면 몸 아픈 것은 좀 면할 수 있겠죠. 업상대처로. 그리고 이 신축에 이렇게 지지에 양을 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은 요양하다, 기르다, 그 다음에 유산 상속의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운성 창문법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해 드리면 일단 양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절로 12운성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금은 은간이니까 경금을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은 경금, 천간으로 경신은 가을이죠. 그래서 지지로 가을에 해당되는 것은 신유술에 해당되죠. 신유술. 그래서 신유술이 천간에 경신하고 같은 계절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계절은 록광색 나하고 같은 거니까 록광색에 해당되고, 그래서 경금이 신을 보면 록, 경금유를 보면 왕,
경금이 수를 보면 쇠가 된다. 그 다음에 반대 계절. 가을의 반대는 봄이죠. 봄이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이니까 반대 계절은 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묘진. 반대 계절은 절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절태양 반대는. 그 다음에 경은 가을이고 가을 전계절 전생이라고 했죠. 가을 전에는 사오미 여름이죠. 사오미. 그래서 여름은 전생이니까 생욕대. 그 다음에 가을 다음 계절은 다음 계절 후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죠. 해자축. 해자축은 후병이니까 병사명. 이렇게 양간의 경우에는 나하고 같은 계절은 신유술 노광새, 나하고 반대 임묘지는 절태양, 나 전계절, 그러니까 겨울, 가을 전계절은 여름이잖아요. 전생, 그래서 전계절은 생욕대, 다음 계절은 후병, 병사묘, 이렇게 계절로 찾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오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보면, 경금은 계절적으로는 경신은 가을에 해당되고 오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전계절이잖아요. 전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오미는 생욕대가 되겠죠. 전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경우는 욕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경축은 어때요? 경은 가을이고 축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후병이니까 병사 묘, 경축은 묘지가 되겠죠. 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절로 12운성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양간일 경우는 이렇게 찾고 음간일 경우는 약간 다르다고 했죠. 양간과 음간은 약간 다른데요.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욕이면은 음간은 병지가 된다. 양간이 돼지면 음간은 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묘지면은 음간은 양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 사생, 욕 보면 병난다. 병욕, 병나면 욕 본다. 축구에서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그다음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것은 묘다. 이렇게 생욕태묘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양간이 녹이면 음간은 새,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 이런 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간만 알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지장가를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죠. 지장가는 속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축은 축 중에는 일단은 봉기, 중기, 여기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봉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운, 축토의 봉기는 자기 기운 기토죠. 그 다음에 진술 충미는 전 계절의 기운을 응축해서 토 속에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자축의 전개우지는 그 신유술이죠. 신유술. 그래서 신유술의 봉기는 신금이 유금이잖아. 유금. 그래서 유금이 천간으로 올라가면은 신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월에 전달의 기운이 넘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자축이죠. 그래서 자가 넘어오면은 자가 천간으로 가면 개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기신계가 들어있다. 그래서 신금이 축토로 보면 인성, 이것도 인성이죠. 그 다음에 신금이 신금을 보면은 비급, 그 다음에 신금이 개수로 보면 금생수, 식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축일주는 인성의 마음, 또 비급의 마음, 또 식상의 마음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성 기토가 축토를 보면 기토는 정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축 묘가 되죠. 묘. 그래서 인성 기토는 이 축토로 보면 묘지에 해당된다. 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가두다, 답답하다, 몸 아프다. 또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세계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정신세계 추구.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묘지에 들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학문이죠, 학문. 그런데 학문을 추구하는 인성이 이렇게 또 정신세계가 발달돼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그 똑똑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학문을 추구한 사람이 이렇게 또 정신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두뇌 회전이 아주 빠른 사람이다. 그리고 인성은 모친이라고 그랬죠. 모친이 그래서 모친이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모친을 두게 되고 모친이 아무래도 학문에 이렇게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급. 신금이 축토를 보면 양이라고 그랬죠. 양. 그래서 이렇게 형제 중에 양지라고 하는 것은 몸 아프다고 요양하다 기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 중에서 몸 아픈 형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형제 중에 또 이렇게 떨어져 산다든가 아니면 형제 중에서 교육이나 유경계통이나 또 활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뭐 형제, 자매, 또 동료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형제 중에서 양지에 든 사람들은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활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몸 아픈 것을 면할 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상. 개수가 축토를 보면 대지에 해당되죠. 임수가 일단 양간을 축토를 보면 어때요? 나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로광쇠잖아요. 여기 쇠. 그래서 쇠, 대쇠는 센 놈이라고 그랬죠. 대쇠는 항시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지에 해당된다. 대라는 것은 어때요? 사모관대라고 그랬죠. 사모관대.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은 출세, 또 승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대지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회적으로 좀 어쨌든 출세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좀 활동적인 성향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정신력 영역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도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좀 정신적인 영역, 이렇게 출세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대지에 들면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많다.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죠. 육친으로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식이 또 똑똑하고 훌륭한 자식.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영재들이겠죠. 그래서 똑똑한 자식을 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장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여섯 번째 신축일주의 성향으로는 일단은 이 신축일주도 좀 근면성실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축일주들은 좀 냉철하고 판단력이 뚜렷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축일주들은 좀 어때요?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하다. 그 다음에 신축일주들의 단점으로는 좀 어때요?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좀 성향이 꼼꼼하다 보니까 융통성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신축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근면성실한 사람, 냉철하고 판단력이 뚜렷한 사람,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사람, 하지만 좀 융통성은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신축일주들의 성향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신축일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세 번째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조우상으로 화가 좀 필요하겠죠? 화. 그래서 화는 우리가 이제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죠. 그런데 신금은 정화를 좀 아주 반기지는 않죠. 화극금에서 자기를 이렇게 녹여버리기 때문에 정화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정화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병화를 더 반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만나면 어때요? 자기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근데 수 중에서도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는데, 임수, 금생수 하면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가 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계수는 어때요? 자기를 녹만슬게 하기 때문에 계수는 또 약간 꺼려합니다. 여기도 세모로 할까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임수를 아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한 물이 강할 때는 토가 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겨울이니까 음토보다는 천간으로 양토나 술미토를 이렇게 선호한다. 수가 강하면 어때요? 화가 먼저 필요할까요? 토가 먼저 필요할까요? 일단은 화보다는 토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 기운이 아주 강한데 거기가 이렇게 불 가지고는 이렇게 좀 수를 이렇게 막을 길을 놓고 토로 일단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막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조우상으로는 겨울철 신금은 일단은 여러분이 이 병화를 만나면 어때요? 신금이 바짝바짝 빛나게 돼서 좋아하고요. 개수를 만나면 깨끗이 씻어주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이렇게 수기가 많을 때는 토로서 이렇게 제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38번째 시간으로 신축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민편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